네, 오늘도 명품 복원에 관한 어, 좋은 정보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일은 상당히 바빠요. 바쁘고 이렇게 이제 또 여러 가지를 소개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잠깐 짬이 날 때요. 어, 일이 많다는 거죠. 여러 종류의 일이 많고. 근데 이제 복원을 할 때 특히 이제 가방, 자켓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무늬를 똑같이 뽑아내는 것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죽이 구멍이 났거나 이런 경우 찢어졌거나 이런 경우에 동일한 무늬를 뽑아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똑같은 무늬를 빼줍니다. 근데 이제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위에서 문제가 생겼느냐 이렇게 이제 뭐 찍힌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이건 지금 그 구입을 한 가죽이긴 한데 이렇게 이제 아예 구멍이 나거나 그랬을 때 똑같은 무늬를 빼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제품에서 문제가 생긴 부분하고 가장 비슷한 무늬를 찾아서 뽑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엠보 입자가 무늬가 상당히 큰 편이고 반대쪽은 좀 무늬가 작아요. 그러니까 알갱이로 보면은 여기는 좀 크고 여기는 이제 작다는 거죠. 이제 기계로 찍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어, 가장 비슷한 부분에서 무늬를 뽑아주는 거죠. 제가 이쪽에서 한번 뽑아 볼게요. 그리고 제일 선명하게 찍힐 수 있는 그 부분을 찾아줍니다. 자켓 같은 경우에도 면적이 있잖아요. 면적이 있으니까 등이면 등 쪽, 팔이면 팔, 거기에서 가장 비슷한 무늬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무늬를 좀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레자 성분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로 이제 무늬를 뽑아주는 거예요. 약간은 좀 신기하죠. 뭐 이제 정확하게 사각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종이 테이프를 붙여놓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많지 않게 적당량만. 이 약품을 부르는 것은요, 그 만든 회사별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뭐 퍼티 이런 용어를 쓰시는 데도 있고, 엠보 성형제, 그냥 부르기 나름이라는 거죠. 성능은 엇비슷합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사각으로 이렇게 약품을 발랐습니다. 나이프 같은 경우에도 좀 큰 것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일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제 열을 이용해서 굳혀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게 묻어나는 정도, 이 정도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열풍기라는 것은 온도가 우리가 머리 말릴 때 쓰는 드라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화상 입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엄청 뜨거워요. 몇백 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 약품을 굳혀주는 거예요. 레자의 성분을. 엄청 뜨거우니까 이제 화상에 주의를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도 굉장히 뜨거운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완전히 뭐 백색처럼 됐죠. 이게 이제 이 가죽의 원래의 엠보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대로 뽑아내는 거죠, 무늬를. 이렇게 구멍이 나거나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죽이 떨어져 없어졌다 이거죠. 그럴 때 복원을 할 때 복원제를 작업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무늬를 찍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식었으니까요. 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여기에서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제거를 해주면 되고, 지금 여기 무늬가 찍혔어요, 선명하게. 자, 잠시만 좀 정리를 하고요. 이렇게 무늬를 뽑을 때는요, 지금 여기 보면은 광택이 있죠. 근데 무늬를 뽑은 부분은 약간 광택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코팅된 가죽에서 무늬를 뽑을 때는 그 상태에서 뽑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제가 염색을 살짝만 해볼게요. 여기에 이 무늬가 지금 흰색이다 보니까 잘 안 보이시니까요, 제가 검정색을 살짝만 칠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무늬가 확실하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무늬를 동일한 똑같은 무늬를 뽑아내서 명품 가방이나 가죽 자켓에 가죽이 떨어진 부분을 그대로 무늬를 찍어주게 됩니다. 상당히 참 재밌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이제 고무처럼 레자 성분이니까 이렇게 이제 좀 늘어남도 있고 그래요. 이대로 이제 무늬를 똑같은 무늬를 뽑아서 똑같이 찍어서 이제 복원을 하게 됩니다.